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그 녀석 때문에 또 우리의 코인 상승이 좀 발목을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순 유임과 유출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전히 점차적으로 이제 힘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순유입량도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정도만 잘 버텨주어도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약간 안 좋은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레스켈과 채굴자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사헤이즈가 또 코멘트를 해주었던 게 있었는데요. 이게 4만 아래로 떨어질 거다라는 말을 또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풋 옵션 거래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베팅을 했다라는 게 이번 시장에 또 별로 영향을 좋게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뽀글이 형님이 잊을만 하면 또 나와가지고 우리를 또 괴롭힌 주력자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왜 그러냐? FTX 쪽에서 그레스케일 신탁 5개를 보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대략 한 6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파산되고 정리되는 이 수순에 이제 에스테이트의 20억 달러 어치가 매도가 됨으로써 이게 또 GBTC ETF를 통해서 매각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추세가 계속해서 뽀글이 형님 때문에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 뒤 사흘간 3분의 2 이상이 처분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 3분의 1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영향성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최종 선고일도 3월 달에 있는데 그때 금리 여부 내용과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ETF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크는 지금 선택과 집중으로 가서 비토 선물 ETF를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자기네 상품 쪽으로 더 집중화되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피델리티와 블랙록이 이제 1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우리 아크도 이제 약간 마케팅을 하려고 하면 우리도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려고 하면 계속 누군가는 사주어야 되는데 사줄 대상자가 지금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 일단 안전방으로 지금 온 힘을 쏟아서 이제 추격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로빈후드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건 이제 ETF 쪽에 블랙록, 그 다음에 피델리티, 이런 비트코인 ETF 상품이 인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ETF의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코인베이스 직접 거래 빈도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기관 쪽이 이제 오히려 코인베이스 쪽의 거래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USDC 스테이블코인도 덩달아 별로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테더나 쪽이 더욱더 장악 능력이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더는 이제 스테이블코인도 있지만 이제 비트코인도 순이익의 일부분을 가져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범주에 장기적으로 테더가 그 안에 들어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업비트 국내 시장도 이제 계속해서 요 조금 행보하고 약간 약세를 보여주었다라고 해서 거래량에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또 받고 있다는 게 놀라웠고요. 그 다음에 주기영 대표가 이제 오래된 비트코인 일부 물량이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좀 악영향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 맥스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크립토 뉴스를 좀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아무래도 10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매입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이분대로 이야기가 흘러갈지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ETF에 있는 규모의 확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만 일단 통과가 되었고, 미국이 통과가 되었다라는 건 유럽, 나머지 쪽, 뭐 홍콩, 중국, 뭐 한국, 일본 이런 쪽 때까지 현물 ETF가 계속 오픈이 된다고 하면 순유입량이 순유출량 대비를 이미 초과할 것으로 충분한 기대값을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그만큼 비트코인은 하방 정도는 어느 정도 멈춰져 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에 있는 물량이 나중에 마운트콕스 물량까지도 나온다고 해도 이걸로 충분히 저는 커버가 가능하다. 그래서 다양한 ETF 상품군이 빨리빨리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좀 아쉬운 단점 같은 걸 몇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대로 마운트콕스에 있는 물량도 아직도 처리가 안 됐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에 있는 가격의 눌림목은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자들은 견뎌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여기서 이제 현물의 거래소 빈도와 그 다음에 ETF의 거래소 빈도에 있는 괴리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벌어질 것이냐에 따른 그 물음표를 어떤 전략으로 맞춰서 갈 것인지는 아직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ETF가 아직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최소 못해도 한 분기 정도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 이더리움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죠. 이더리움 아직까지도 셀시우스에서 나오는 물량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암호화폐 보유자가 5억 8천만 명 34%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24년도에는 더 많아지겠죠. 뭐 간접 ETF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23개 거래소 데이터를 반영한 보고서에서는 연초에 2억 2,200만 명에서 2억 9,600만 명 33% 증가를 했고요. 보유자 중에 51%가 비중을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와 이더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자가 40% 정도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4년 말 정도가 되면 약 9억 명이 아마 동참을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만큼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는 건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네오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핀시아 이더리움 클레이튼을 연결하는 네오핀 브릿지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2월 내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네오핀 그리고 핀시아 클레이튼 요렇게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시장에 따른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MMF 대기 자금 더 많이 흘러서 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잠깐 또 눈치 보기 장이 들어가서 나중에 또 MMF 자금 물량이 점차 조금은 줄어들고 갈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6조 달러 정도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빠른 속도로 갈 것 같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일단 현재까지 동향을 본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뭐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유럽에 있는 상태가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거, 중동적인 부분도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라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3%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럼 인플레이션 재조정이 좀 있던지, 아니면 미국의 생각보다 예상 추이에 따른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죽었던지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과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좀 했고요. UBS 마크 형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권이 앞으로 자산군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5%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채권의 한 자릿수 후반대까지 수익률이 기록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의 경제 전망이 조금 더 비관적일 경우 채권금리가 3% 또는 그 아래로 하락할 수 있는 자산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채권이 어차피 금리는 조금씩이라도 내려갈 것이니까 지금을 베팅해 놓으면 충분히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좀 내비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제가 봐도 이분이 6월 정도나 7월 요 사이 2분기 정도에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망 부분은 2월 달 정도나 3월 달 정도가 되면 약간 좀 꺾이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그때 또 분위기 보고 우리는 결정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준비를 해 봤고, 그 다음에 여전히 비트코인 ETF에도 순 유출량이 크더라도 대기 자금, MMF 자금이 그래도 6조 달러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 ETF가 지금의 강력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만큼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주요 매체에 있는 운용사들이 그만큼 하방을 잘 견뎌낼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